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짧은 게시글 하나가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끝자락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작은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방학, 도심에서 온 대학생 3명이 이곳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수진의 외할머니가 이곳에 살고 있었고 평소 수진은 할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가본 사람들은 절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해 라고 할머니는 늘 겁을 주셨지만 수진과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낡은 집일 뿐이야. 우리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자. 수진의 제안에 친구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아무 거리낌 없이 폐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한 그들은 폐가 앞에 서자 낡고 허물어진 외관에 압도되었습니다. 집 앞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문은 녹슨 채 삐걱거렸습니다. 그들이 폐가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내부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로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기묘했습니다. 가구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흔들 의자는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약간 기울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친구 중 경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웃으며 겁먹지 마. 그냥 분위기 탓이야라며 친구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어진 각 방을 탐험하며 그들은 창고처럼 보이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잡동사니와 함께 작은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기장을 펼쳐 오래된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목소리가 들렸다. 밤이면 어김없이 나를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 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집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 수지는 뒷장으로 넘어가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셋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가 자경민이 다급하게 말했고 그들은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크게 닫히며 안에서 큰 소음이 났습니다. 깜짝 놀란 셋은 빠르게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그 폐가를 헤매다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꿈은 더욱 생생해졌고 그녀는 결국 그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여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 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듯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은 그녀의 친구들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경민은 자꾸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지수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점점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겁을 먹게 되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수지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엔 오래전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 한 젊은 여자가 자신의 결혼식을 기다리다 약혼자가 돌아오지 않자 자살했지. 그 여자의 원혼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그 집을 떠돌고 있어. 두려움에 빠진 셋은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살았을 당시의 물건들과 그녀가 좋아했던 하얀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그 방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휘감았고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미묘하게 들려왔습니다. 셋은 준비한 물건들을 방 한켠에 조용히 놓고 그 여인의 편안한 안식을 기도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들의 개개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도 서서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귀신 이야기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친구들은 다시는 그런 모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복판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오래된 고시원이 있었다. 이 고시원은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몇 달만 지나면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서둘러 짐을 싸고 떠나곤 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였다.
고시원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의뢰할 수 없는 현상에 시달린다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복도를 걷다 보면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한기, 누구의 것인지 모를 속삭임, 그리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기묘한 형체에 대해 속닥거렸다. 한 달 전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지수는 저렴한 곳을 찾다 이 고시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 한두 주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 꿈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음성이 그녀를 부르고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지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오후 늦게 잠시 눈을 붙이고 나서 깨어났을 때 문득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시원의 규칙상 밤 11시 이후에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각에 복도를 서성이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지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내다보았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고시원 관리인 할머니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지수에게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 리가요? 그냥 헛것을 본 걸 거예요. 고시원 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수는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욱이 고시원에 머무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각 방에서 들리는 발소리, 항상 같은 날 벌어지는 기묘한 현상들, 그리고 자정이 되면 복도의 끝에 놓여있는 오래된 거울에 보이는 서늘한 형체까지. 지수의 결정은 빨랐다. 짐을 싸서 이 고시원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떠나기 전날 밤 또 한 번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고시원의 복도를 누빈 후 오래된 거울 앞에 멈춰선 자신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전혀 지수의 것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지수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고시원을 떠났다. 이후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딱딱한 미소를 띠게 되었다고 했다. 마치 그 오래된 거울 속에서 본 듯한 표정이었다고. 고시원은 아직도 운영 중이다.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 비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같은 불가사의한 현상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번 달에도 벌써 몇 명의 거주자들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버렸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한국의 한 인기 포럼에서 무시무시한 공포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제목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게시글을 클릭했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몇 년 전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통적인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무온익음기로 여겨지는 지역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버려진 집이었다. 본래 그 집은 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으나 몇 년 전 가족 모두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뒤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그 집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 모험을 하고 싶었던 나는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친구 2명과 함께 우리는 후레쉬를 들고 그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기이한 냄새와 싸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우리는 순간 주저했지만 서로 겁을 묻다 못해 이야기에 걸린 것처럼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 듯한 오싹함이 온몸을 감쌌다. 문은 오래된 채로 삐걱이며 열렸고 그 순간 새어나오는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다. 내부는 붉은 벽지와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으며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우리는 함께 거실, 부엌, 안방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다만 집 전체에 느껴지는 묘한 먹먹함이 우리를 짓눌렀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지하실이었다. 평소엔 엄두가 나지 않았을 공간이었지만
벤슬의 어떤 끌림에 끌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 문을 여는 순간 섬뜩한 한기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 안에는 오래된 박스와 낡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가 사진들을 하나씩 들춰보는 순간 나는 그 사진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나를 응시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때 무언가를 밟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오래된 인형이었는데 인형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닫혀 있었다. 공포감이 엄습해왔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급히 집을 빠져나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정신없이 마을로 도망쳤다. 그 후로도 마을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친구와 나는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는 항상 그 집이 나타났고 깨어나면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공포가 남았다. 마침내 방학이 끝나고 나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그 집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한 금기를 지키며 모른 척 살아가고 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는 누구도 살지 않으며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집이 가끔 꿈에 나온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묘한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혹시 그 집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읽으면서 민수는 오한을 느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어디선가 들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점점 더 피부에 닿는 찬 기운이 있었다. 민수는 급히 컴퓨터를 껐지만 그날 밤 내내 묘한 꿈에 시달려야 했다.